인천시가 수돗물 시민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위생적인 수돗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마감일이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부천시 등록 외국인 10명 중 3명은 아직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이상 흉물로 방치 상태인 대양구 문화시설 부지가 이전 사업자와 부지를 사들인 사업자 간 건축 인허가 소송 중입니다. 2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시의원이 부천 송내 대로변길을 도심 명품 가로수길로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붉은 수돗물에 이어 수돗물 유충 민원까지 발생하면서 인천시의 수돗물 관리 정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인천시가 수돗물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열린 인천시 정책 현안회의. 이날 회의의 제일 주제는 수돗물 관리 대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붉은 수돗물, 올해는 수돗물 유충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까지의 유충 발생 상황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돗물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에 인사와 예산 등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보고할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소관 업무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다시는 인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훗날 이번 일이 인천이 수돗물 모범 도시로 성장하는데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2021년까지 식품 경영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 위생적인 수돗물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자동 수질 측정 장치 등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된 수도관을 오는 2025년까지 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유충 발생을 막기 위해 공촌 정수장에 활성탄 여과지를 밀폐형으로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입상 활성탄 역세척 주기도 기존 20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수돗물 수질 정보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꺼내든 인천시. 인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민을 비롯해 부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다가오는 31일 동시 마감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부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한국 생활 13년 차인 결혼 이주 여성은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의 신청 기한이 곧 마감된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냥 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일 돈 벌어서 자식 키우니까 그런 것만 관심이고 잘 관심 없었어요. 부천시 등록 외국인 4만 2천여 명 가운데 2만 9천여 명이 접수하는 등 그동안 70%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저희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사업장에다 팩스를 보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했고요.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7월 말까지 저희가 점심시간도 포함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역시 같은 날 마무리됩니다. 지난 24일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누적 신청률은 97.2%. 모두 1,290만여 명의 2조 7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며 궁금한 점도 늘어났습니다. 이게 마트마다 다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게 있어야 이게 궁금해하지 않을 텐데 할머니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지난 4월 첫 지급되며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소비의 한 축을 이끌었던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달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감일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예산은 다시 지자체로 반납돼 또 다른 곳의 재난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계양구 계산동 일대 상가와 아파트는 1990년대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됐는데요. 대부분 계획대로 건물이 들어섰지만 단 한 곳, 문화부지만은 개발이 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상업시설 한가운데 축구장 2개만큼의 공간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최근에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계양구와 이전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장 점검 360,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구 계산동의 상업지구, 상가들 사이에 짓담한 철골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지난 2008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게 울타리가 쳐진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2년 계산택지 개발 사업 당시 문화시설 부지로 지정돼 2001년 민간에 매각됐습니다.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2008년부터 지하 6층, 지상 5층 규모로 문화시설을 짓기 시작했지만 2010년 경영악화로 인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10년간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었지만 해당 부지는 여전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흉물이에요. 아주 불편해요, 보기. 차라리 처음부터 공사를 안 했으면은 저 보기나 좀 좋을 텐데 흉물이에요, 흉물. 다 녹슬었어요, 안에가. 그러니까 상권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 분리가 되니까 이쪽 상권이 다 죽었어요. 다 뛰니까 그 상권이 돼버렸어요. 네. 지난해에는 한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말까지 실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지는 매입했지만 이전 사업자가 받았던 건축 인허가 기간이 남아있어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올해 초 이전 사업자와 계양구를 상대로 건축 인허가권을 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시에서는 행정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넘겨줘요. 땅만 사고 사업권이 없는 거네요, 아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했어요. 넘겨주라.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계양구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책임만 있을 뿐 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은 올해 말까지. 결국 계양 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앞으로도 한동안 울타리 속에 방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의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외국인 3명이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27일 새벽 3시쯤 베트남인 3명이 임시생활시설 6층에서 완광기를 사용해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사라진 베트남인 3명은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었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던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이 드디어 팬들에게 개방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8월 1일 광주FC와의 홈 경기부터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팬들이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건 지난 시즌 상주 상무전 이후 252일 만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장객 수를 전체 관람석의 10% 수준인 2,0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인데요. 온라인 예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며 현장 판매는 없습니다. 또 관람객들은 발열 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천시가 지난 2010년부터 매해 나무 심기 사업을 진행해 삭막한 도심에서 녹색 도시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송내 대로변 도로를 도심 명품 가로수길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해당 의견 제시한 이상윤 부천시 의원과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윤 의원입니다. 네. 지난 네네. 임시회에서 부천 송내 대로변에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먼저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부천시 그 송내 구역에서 부천 실내체육관 그리고 부천 테크노타운 단지에 이르는 송내 대로변은 지난 30여 년간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아래 주변을 조경석으로 둘러싸여 관리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마치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송내대로 좌우측의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통해 주변 중상동에 거주하시는 분, 송내호로 출퇴근하시는 분, 그리고 건강과 힐링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일상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보행의 선택권을 드려야 한다는 마음에 제안하게 됐습니다.
송내대로변 하면 일단 이 정돈이 잘 돼 있는 가로수길이 연상됩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하기에 어떤 점들이 좀 적합하다 보시는가요?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송내대로변 가로수길은 90년대 초 1기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조성이 되어 가로수길의 평균 높이가 인근 아파트의 7, 9층 높이에 이를 정도로 울창한 가로수길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마치 그 도심 수목원에 있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네. 둘째는 이런 가로수길을 이용하므로 새로운 나무를 심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나무들이 서로 생장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 세부 시행 시에는 수목 전문가나 나무병원, 수목치료 전문가에게 현 가로수 상태에 대한 자문과 진단을 통해 전지작업과 간벌 등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성이 좋고 안전과 도시 미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송내대로변 명품 가로수 숲길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장점이자 적합성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품 가로수 숲길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조성할 수 있을까요? 네, 시민들이 가로수길을 일단 편하게 걷고 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재 그 송내대로변에 있는 교차로 부분, 사거리 부분의 횡단보도와 버스 정장 부분의 가로수길 조경석 경계 부분의 위치를 인도와 높이를 같게 만드는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단계로는 1단계로 가로수길 진출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2단계로 가로수길 전지와 간벌 작업 및 야자 매트와 일부 구역에 나무 데크를 설치합니다. 3단계로는 야간 경광 조명 또는 정원 조명을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로 문화와 지역 공동체를 이어주는 테마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성이 되면 정말 도시 안에서 숲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밖에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송내대로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은 부천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려줄 것입니다. 안전한 거리, 건강한 숲길은 중상동 신도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넓은 사업구역 대비 적은 비용의 투자로 큰 효용 가치와 중상동 지역의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보행의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부천의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친환경 랜드마크가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네, 이 명품 가로수길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우선 부천시의 관련 부처와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해보고 사업 확정 시에 예산의 반영 시기, 그리고 사업의 구간별 또는 일괄 조성 여부, 그리고 사업의 공모 여부 등을 시 관련 부서, 수목 전문가, 가로수길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 주민, 지역 주민들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상동 지역 아파트 사이길에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 정비로 이어져 시민들의 마음을 잊고 행복한 마을,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송내대로변 명품 가로수 숲길 조성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윤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경기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경기도가 마련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건축 허가 시 안전 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 조건에 부여하도록 관할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안전 기준은 착공 전과 공사 중 등의 단계마다 지켜야 할 일종의 규칙으로 착공 전에는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등이 제시됐고 공사 중에는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조치 시행,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사항을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등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축 허가 취소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 전문상담교사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노조는 지난 4월 23일 본 교섭 개회식을 시작으로 4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한 결과 7월 28일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단체 교섭에서는 모두 77개 요구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는데요. 노조 활동과 학생 상담권 보장,
근무 조건 개선 등 69개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합의가 이뤄진 단체 협약 사항을 전 기관의 배포에 이행할 계획입니다. 부평구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은 학교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인데요. 부평구는 학교와 이어지는 거마산 둘레길을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각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국폴리텍대학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주민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사계절 숲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계양구 지회가 지난 27일 임시회를 열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2개 동 새마을 부녀회장과 박혜진 계양구 의원이 참석했는데요. 계양구 지회는 저소득 반찬 만들기 사업과 김장 담그기 사업 등 올해 추진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정미령 부녀회장은 복지에 있어 민간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일은 뭐든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 효성도서관이 동의보감으로 읽는 몸과 마음이란 주제로 길 위의 인문학 동양 고전 함께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 달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효성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됩니다. 수강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효성도서관 2층 자료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부천시도 관련 검사를 진행했지만 다행히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의심 사례 가운데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유충이나 집안 지렁이류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등 정수장에서 발생한 유충 원인이 활성탄 여과지로 밝혀진 가운데 부천에서는 해당 여과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소 소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시는 또 배수지 점검반을 상시로 운영하는 한편 정수장 방충망을 보강하는 등의 외부 물질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 보기 어렵겠습니다. 수요일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에는 5에서 최고 4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23도,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 수준이긴 하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주중에는 우산 놓고 외출하면 당황하기 쉽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중부지방은 주 내내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엔 최고 150mm 이상,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영남 해안 지역도 많게는 1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비는 목요일까지 오락가락하겠고 남부지방은 주 중반 들어 차차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역시 비가 내리겠고요. 파고는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와 세차하기 적당하지 않겠고요. 운동도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할 땐 우산 꼭 챙기시고요. 자외선 지수는 높지 않습니다.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 높으니까요. 여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